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더 요약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약수에 대한 표현은 십의 약수다 그러면 어떤 수의 약수다 그러면 어떤 수를 이제 m은 예를 들면 m은 10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m은 10의 약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m들의 총합, m이라는 건 10의 약수의 총합, 그것을 이제 시그마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m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 얘기는 시그마 m, 그러니까 m의 속성만 주어졌거든요. m은 10의 약수라는 그 속성만 주어졌고 시작점과 끝점이 없지만 그러면 전체를 다 시그마 총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의 약수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0 이것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3, 8, 18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수 시그마 예를 들면 시그마의 EN은 짝수죠.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3까지 시그마 총합을 구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n이 1이면 EN은 2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n이 1이면 EN은 어떻게 돼요? EN은 2가 되겠죠. n이 2면 EN은 4가 되고 n이 3이면 EN은 6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EN이라는 건 n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시그마이기 때문에 그것의 EN의 총합들을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그래서 이제 12가 되겠어요. 그런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 대문자 파이를 썼어요. 이 파이라는 거는 그리스 문자인데 영어의 P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프로덕트에서 왔어요. 이 S, 영어의 S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예요. 그리스 문자, 이것은 썸에서 왔어요. 우리가 2 더하기 3은 이제 5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합이라고 하고, 더하기 결과를 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썸이에요. 그러니까 총합을 구한다는 건 썸을 구한다라는 거고, 2 곱하기 3은 이건 6이죠. 이것을 곱하기 결과를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했어요. 생산물이란 뜻인데 영어로는 생산물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적이라고 했는데 생산물을 쌓아올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3을 2층으로 쌓아올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생산물을 쌓아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이라는 거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총 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총 곱을 구하는데 n이 예를 들면 2에서부터 4까지다. n이 2에서부터 4까지 프로덕트를 구하라는 거죠. 자연수 n의. 그 얘기는 n이 2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2에서부터 4까지의 총 곱을 개별적인 n들의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그마도 똑같아요. 개별적인 어떤 항들이 생기는데 그 항들의 총합이고 프로덕트는 파이는 그것들의 곱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 2, 6, 4, 24 24를 파이 n이 2에서부터 4까지 n을 구하라. 이 얘기는 총 곱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왕새우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면 한번 구해보세요. 이 파이인데 이 n은 짝수죠. 짝수의 총 곱을 구하는 건데 n이 0에서부터 9까지다. 0에서부터 9까지 파이 n이 0에서부터 9까지 2n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2n은 우리가 짝수의 어떤 자연수 n이 자연수이면 그것의 2배를 해준 거, 이것은 짝수의 모양이죠. 짝수를 일반적으로 2n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n이 0에서부터 9까지 그 프로덕트를 구하는 거예요. 곱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n과 이 2n들의 프로덕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n이 변화할 때 2n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n이 1이면 2n은 어떻게 됩니까? 2n은 n의 2배니까 2가 되고 n이 2면 4가 되고 n이 3이면 6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까지 가겠죠. n이 9면 2n은 1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구하는 거니까 파이는 프로덕트를 구하는 거죠. 총 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n이 처음에 0부터네요. n이 0이면 어떻게 돼요? 2n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0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이것은 결국에 0이 되겠죠. 0이 하나 있음으로써 프로덕트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 곱 또 이 파이를 썼는데 이 파이를 쓴 이유는 영어 프로덕트 그리고 그
영어의 P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예요. 아니, 시그마가 아니고 파이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계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런 건 자연수를 통칭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 n이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n은 엘리먼트죠. 뭐에? 자연수 집합의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대문자 이 자를 약간 부드럽게 해놓은 거는 엘리먼트에서 이 엘리먼트에서 2를 따온 것이고, 이것은 원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n은 집합 n에, 자연수 집합 안에 속하는 어떤 멤버라는 거죠. 자연수라는 거는 카운팅 넘버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카운팅 셈을 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셀 때 얘기하는 거 1, 2, 3, 4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계속 늘어나죠. 물론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0을 자연수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0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건 자연수는 이런 건데, 자연수의 끝이 있을까? 자연수의 끝이 있을까? 끝이 없죠. 근데 자연수의 끝이 없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뭐 자연수의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자연수의 끝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수, 무량대수보다 훨씬 더 큰 그 자연수의 끝이 있고, 그럼 그 끝에 이름이 있을 수 있죠.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라스트 넘버에서 L이라고 합시다. 임의로 제가 정한 거예요. 라스트 넘버에서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연수 L에다가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이에요. 그 끝에다 더하기를 할 수 있을까? 더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수의 속성은, 자연수는 어떻게? 석세서, 그러니까 계승자를 갖는다라는 거. 더하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수가 하나씩 늘어가는, 그것이 자연수의 속성이라는 거죠. 전에 했습니다만 석세서 오브 n은 n 플러스 1이다. 예. 그래서 자연수는 하나씩 늘어가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마지막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수에다 더하기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연수인 한에서, L이 마지막 수가 자연수인 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수라고 생각했는데 더하기를 하면 또 다른 마지막 수가 생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수를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연수라는 거, 자연수 안에서 이 개념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약수가 어떻게 되는지,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공배수, 공약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속성이죠, 사실 자연수의 속성. 그럼 자연수를 대체로 수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소수 또는 합성수. 이것도 뭐 이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소수라는 건 본디 소자, 근본이란 뜻이에요. 원소할 때 소자예요. 소질할 때. 그러니까 본질적인 수고, 영어로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또는 프라임 넘버. 넘버를 쓰지 않아도 그냥 프라임 하면은 우리가 소수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합성수가 있어요. 합성수라는 거는 프라임들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임의 결합이에요. 컴포짓 넘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6이라는 거는 프라임이 아니죠. 왜냐하면 2와 3의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2 곱하기 3의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이 결합이라는 게 수학에서 이제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의 형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거는, 자연수는 1을 제외한 1은 이제 유닛 넘버고 아주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소수, 자기 자신과 또 1만을 약수로 갖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소수이거나 또는 합성수이다라는 거예요. 소수 또는 합성수. 소수이면서 합성수일 수는 없고 소수이거나 합성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수라는 건 소수들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에서부터 10까지, 또 10에서 또 20까지, 20에서 30까지 이렇게 소수를 살펴보면, 소수는 여기 1에서부터 10까지 보면 2, 3, 5, 7 이렇게 하나 4가지죠. 10에서 11까지 보면 11, 13, 14, 15, 16, 17, 19 4가지가 되네요. 그죠? 20에서 30까지 보면 21, 22, 23,
23이 소수죠. 23, 24, 25, 26, 27, 28, 29, 29가 소수네요. 그쵸? 점점 우리가 이게 1에서부터 10까지 4개, 그쵸? 10에서 20까지도 4개, 20에서 30까지 2개 줄었어요. 30에서 40까지는 점점 좀 줄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 오는 수를 보면 2단은 이제 전부 다 합성수가 돼. 2가 결합돼. 3의 곱으로 연결. 3단은 전부 다 합성수가 돼. 5단, 5의 곱은 전부 다 합성수가 돼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4, 5, 6, 7, 8, 9, 10, 11 계속 뒤로 가면 합성수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의 곱 22는 당연히 이것의 합성수가 되기 때문에 점점 합성수가 대부분 합성수가 될 거고 소수는 점점 희소해진다. 희박해진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러면 소수의 끝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소수는 정해져 있는가? 끝이 정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무한한가? 아니면 한계가 있는가? 정해져 있는가? 이런 거죠. 소수는 무한한가? 예. 이거를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유클리드 유클리드 원론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수가 무한한지 유한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똑같습니다. 소수의 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수들 모든 소수로 결합된 합성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합성수는 만약에 소수의 끝을 우리가 아까처럼 라스트의 L이라고 합시다. 라스트 넘버에서 라스트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소수를 결합된 합성수를 상상할 수 있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16, 17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라스트 L까지 결합된 어떤 합성수가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수들의 결합으로 합성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합성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더하기 1을 했어요. 이 소수의 끝 모든 소수를 결합해서 만든 합성수에서 더하기 1을 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수 어떤 자연수라고 하면 이 새로운 수는 과연 자기 자신과 1 외에 약수를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이 2개인데 이 곱의 형태로 된 그리고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 더하기 1을 함으로써 이것은 어떤 수도 약수를 여기에 있는 이 구성 2도 이걸 나눌 수가 없고 3도 이걸 나눌 수가 없고 5도 나눌 수가 없어요. 7도 나눌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개별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L도 이 자연수 N 모든 소수들을 결합된 그 합성수에 더하기 1을 한 새로운 이 소수 이것이 어떤 소수로도 나눌 수가 없는 그 새로운 소수가 생성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2 곱하기 3만 해봅시다. 2 곱하기 3 2 곱하기 3 더하기 2 이것은 2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당연히 나누어 떨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2가 3번이라는 뜻이에요. 2 더하기 6이죠. 2가 3번. 거기다 2가 있으니까 이거는 2 곱하기 4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자체를. 그러면 당연히 2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2 곱하기 3 더하기 3이었으면 이거는 2로 나눠 떨어지는가? 2로 나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 곱하기 형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2가 어떻게 돼요? 2가 4번에다가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2 곱하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늘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3으로는 나눠 떨어지는가? 3으로는 당연히 나눠 떨어지죠. 왜냐하면 3이 2번이고 여기 또 한 번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니까 9가 되겠죠. 당연히 3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개 항이에요. 곱하기는 다 하나의 항이에요. 하나로 다 결합되어 있는 수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떨어져 가지고 더하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수를 약수로 갖느냐? 이거는 당연히 3을 약수로 갖다. 3을 약수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2는 나눠 떨어지지 않아. 5도 안 되고 당연히 5가 되는지 여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명확한 거는
이것은 항이 두 개였을 때, 항이 두 개든 세 개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건, 얘는 나눠 떨어지는데 2로 나눠 떨어지는 얘가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결합해가지고 2 배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고 해봅시다. 그 어떤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그런데 이 수는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2로 나눠 떨어져요. 이거는. 근데 3으로 나눠 떨어지냐면 안 나눠 떨어져요. 3으로는.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지만 여기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안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여기도 쭉 이게 전체가 합성수예요. 모든 소수들이 결합된. 그걸 더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소수들, 여기 결합되어 있는 그 소수들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기 2를 했다. 그러면 이건 2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또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2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를 약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건 합성수가, 2가 결합된 합성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하기를 하면 이거는 나눠 떨어지는 소수로 어떤 수로도, 여기 결합되어 있는 어떤 수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소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서 소수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소수도 무한대일 것이다. 이건 이제 가능한 추측이에요, 사실은. 근데 올바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소수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모든 소수들이 결합된 어떤 합성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하기를 해버리면 그 결합되어 있는 모든 그 소수들, 그것이 약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수들의 결합에다가 더하기를 한 그 어떤 수 자연수 n을, 뭐 이게 n이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자연수라고 하면 보통 이제 n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 수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모든 프라임들의 지금 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덕이에요. 그렇죠? 파이를 써요. 그리고 프라임에 p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별도로 쓰지는 않았어도 이거는 모든 소수들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준 거죠. 더하기 1 이렇게. 근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 p가 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대체로 수학자들은 p라고, 수학에서 p라고 하면 프라임 넘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p 소문자예요. 소문자 이 p라는 거는 어디에 속한다? 대문자 프라임에 뭐 프라임 자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p만 써줘도 괜찮습니다. p, 대문자 p.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어떤 자연수 n은 이 전체 자연수 n의 멤버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 이 n이라는 어떤 수는 자연수 집합에 포함되는 멤버이다. 또는 이 p라는 거는 전체 집합 프라임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 p의 총 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프라임의 총 곱이에요. 프라임의 총 곱에다 더하기를 한 수. 이 어떤 자연수 n도 결국에는 이 자연수 n도 뭐가 된다?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 수학이 좀 오묘하죠. 수학에서 자연수의 끝이 있는가는 어떻게 표현한다? 또 소수의 끝이 있는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배웠던 이 표현 있죠? 프로덕, P는 전체 그 프라임의 멤버가 되는 어떤 P, 그 P는 프라임이죠. 프라임 전체 총 곱에 더하기 1을 한 그 수가 어떤 자연수 n이 되는데, 그 자연수는 그것 또한 프라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이 n조차도 프라임 전체 프라임의 하나의 멤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해줬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꾸 들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써보세요. 그리고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 이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는 또 수학적 기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서양에서 다 왔어요. 사실은 읽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과 왜 P를 쓰고 왜 프로덕을 쓰고 프로덕이 뭔지, 거기에 또 그리스 문자가 있는지, 그리스 그 문학, 학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 알파벳 이런 것도
과학이나 수학에서도 많이 쓰고 문학도 철학도 대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전공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로 연결이 돼요. 거기로.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오늘 좀 다뤄봤어요.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또는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요.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P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자연수 N이라는 건 무엇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해하고 무엇을 내가 모르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새로운 동영상으로 설명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